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계속된 정부의 규제 속에서 앞으로 점점 이 신축 아파트, 특히 서울 지역의 신축 아파트를 내 집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신규 주택을 서울 내에서 공급을 받으려면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이 세금적인 부분이나 비용적인 부분의 부담 때문에, 그리고 규제 영향 때문에 2019년 올 한 해는 이 재개발 투자가 그나마 유망하다 볼 수가 있는데, 이 재개발 투자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고 잘못 매입을 하셔서 뭐 현금 청산을 당하신다거나 아니면 크게 손해를 보신다거나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 메일에 문의를 주신 분이 하나 있는데, 이게 특약사항 기재를 안 하셔가지고 그냥 현금 청산 당할 케이스가 되셔서 이 소장을 제출하고 법정 싸움을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부동산에서도 특히 이 재개발과 재건축은 계약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월세방 구하는 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매덕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고, 글씨 하나가 여러분들의 매덕을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시고 꼭 기억을 하셨다가 내가 재개발이라던가 이 재건축을 투자할 때 실수하지 않고 야무지게 계약서를 쓰는 이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2019년은 재개발이 유망하다, 이 재개발에 투자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나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개발 투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합원 분양가로 저렴하게 이 좋은 층과 좋은 호수 등을 배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 종목 중에서 이 시세 차익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게 바로 재개발 투자입니다. 또한 향후에 미래 가치가 뛰어난 지역의 뉴타운에 접근할 시 비교적 최소 금액으로 해당 입지를 미리 선점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건설사가 얼마나 탄탄한가, 그리고 입지가 얼만큼 좋은가, 이러한 사업성을 잘 따져봐야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 재개발 구역마다 이 조합원의 조건이라던가 혜택 같은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지고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이 좋은 물건을 구분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기간 내 돈이 묶일 수 있다. 그리고 진행 단계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게 되는데, 이런 프리미엄을 아끼시려고 비교적 초기 단계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자칫 잘못되면 개발 자체가 좌초될 경우 큰 돈을 잃으실 수도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는 그나마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분석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덥석 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자, 마지막은 중개사만 전적으로 믿고 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잘 하셔야 돼요. 이 물건 중에는 권리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서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입주권 배정과 현금 청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조합원이 동일한 구역에 여러 개의 주택, 토지, 상가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전체를 합산해서 입주권을 한 개만 줍니다. 조합 설립 인가 이전에는 이런 것들을 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한테 메일을 주셨던 분도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한 명이 어떤 할아버지인데 상가 하나랑 집 하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메일 주신 분한테 집을 판 거지.
근데 나중에 조합에 연락을 해보니까 입주권을 못 받을 수 있다. 그 할아버지랑 이야기를 잘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문제가 이 할아버지랑 녹음을 하고 뭐 주택 입주권 받는 거엔 이상 없다. 이런 녹음은 했는데 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개사한테 얘기해서 이거 확실히 해달라. 계약서 다시 작성해달라. 뭐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중개사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연락이 안 되고 뭐 이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내용 증명 보내고 소송을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메일을 주셨는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은 이 주택이 아닌 경우입니다. 주택인 경우 지분이 좀 작더라도 입주권이 나오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일정 면적 이상이어야 돼요. 토지나 상가, 공장, 도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 땅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9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아니면 이 권리 가액이 조합원 최소 분양 가격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현금 청산을 당하거든요. 자, 다시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땅 면적이 90제곱미터가 넘거나 아니면은 땅값 자체가 조합원 최소 분양 가격보다 비싸면 입주권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본인이 도로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예외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로 부지는 같은 재개발 구역 안에서 다른 필지랑 취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30제곱미터 이상 도로이면서 지목이 대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무주택자 케이스 경우에는 입주권을 배정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입주권을 배정받을 수 있느냐, 현금 청산을 당하느냐, 이 두 가지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재개발 투자하는 거는 입주권 받으려고 투자를 하는 거지 현금 청산금 받으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다음은 계약할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계약 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물건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위법 건축물인지 무허가 건축물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물론 이 위법 건축물이나 뭐 무허가 건물들도 조합원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긴 한데 웬만하면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택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보다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반대파가 항상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위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계속 나오죠. 재개발 자체가 진행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재개발이 만약에 안 된다. 그래 버리면은 이러한 위법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물은 아무도 안 삽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금 싸다고 해서 이러한 위법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도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2003년 12월 30일 이후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를 다세대, 연립 이렇게 전환시킨 것을 전환다세대라고 합니다. 일명 쪼개기죠. 이런 거 사시면 이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이 건축물 대장 떼보시면 일반에서 집합으로 신규 작성 아니면 뭐 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이러한 문구가 보인다. 그러면은 이 날짜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갖고 싶어하는 뭐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다음 내용, 이거는 메일을 주신 분과 같은 사례인데 동일 구역 여러 개의 주택과 아니면 기타 뭐 상가, 건물 뭐 이런 게 있는 경우 입주권을 매수인에게 넘긴다는 내용과 매도자의 배상 책임 명시를 특약사항에 꼭 적는다. 그러니까 이 계약이 입주권 때문에 하는 계약이라는 게 명시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시 얼만큼 배상을 해줄 건지도 적어 놓으면 좋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개발 투자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제발 재개발도
허물어지고 부셔진다고 해서 집을 안 보고 투자하지 마십시오. 꼭 집을 보시고 투자를 하셔라. 이거 안 지키시는 분이 태반이에요. 아무리 중개사가 지금 바로 계약금 쏘셔야 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갑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 급하게 바로 송금하지 마시고요. 집은 그래도 봐야죠 라고 얘기하시고 가서 터를 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개발 투자는 신축에다가 투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새 아파트나 새 빌라나 이런 거는 안 보시고 계약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립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죠. 나이 드신 분 반대파가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투자 물건을 등기부등본만 보고 사면 흔히 우리 대지지분만 확인하고 바로 송금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러면 계획되지 않은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오래된 주택들이다 보니까 이 시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보일러라던가 그리고 비가 오면 새는 집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수 문제, 안에 세입자가 들어있는 케이스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입자에게 디테일하게 물어서 체크를 하시고 계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관리 처분이 떨어졌다 이러면 확인할 게 없죠. 근데 또 여기서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봐 설명드리는데, 재개발 물건 살 때 이 건물이 멸실되지 않았으면 취득세가 1.1%인데 이게 멸실되면, 관리 처분 떨어지고 멸실되면은 4.7%의 이 취득세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재개발을 투자할 때 꼭 보셔야 되는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개발 투자를 잘할 수 있게 좋은 물건을 고르는 법에 대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